문제는 뭐냐? 이 전기차 시장이 사실은 보조금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이게 100만 대, 200만 대 되면 차량 한 대당 보조금 주는 게 국가 예산 중에 수십조를 거기다 놓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고금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매력이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보조금이 축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너무 부담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엔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가 있다. 조금 더 하반기 이야기를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볼까 해요. 이제 하반기 수출 동향을 또 보면요. 뭐 이제 기사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자동차 아니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약간 이런 안도감도 또 있더라고요. 회장님이 또 자동차 쪽 전문가시니까 한국 자동차 수출 동향 먼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자동차 수출은 이제 상반기에만 357억 불을 해서 그 전년 동기 대비 46.5% 증가했고요. 대수 기준으로는 142만 대를 수출을 해서 32.6%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없었으면 금년 수출이 더 어려웠을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에요. 뭐 잘 아시지만 한 지난 3년 정도 그 자동차 산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반도체 쇼터지, 공급망 그 차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많은 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생산을 중단을 하고 못하고 공장이 지연되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 공장 가동 중단, 이동 제한, 국경 통제 막 이런 걸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원활하게 이 자동차 생산을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수요가 계속 이연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 한동안은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도 막 비싼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 수요가 한 3년 정도 이연된 수요들이 이제 반도체 공급이 원활해지기 시작하니까 폭발적으로 대기 수요들이 몰려간 거예요. 그럼 하반기는 어떠냐? 하반기는 당연한데 이 지금 이연 수요가 대충 이제 거의 만족이 된 거예요. 지금은 거의 이제 수요가 공급이 이제 따라줬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그런 이연 수요는 별로 이제 사라지고 이제 잔여 수요들이 좀 남아 있을 거고, 근데 세계 경기는 좀 둔화 국면에 가 있고 보급리는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엔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가 있다. 전년 동기 대비 뭐 크게 심하진 않지만 마이너스 2, 3% 정도 들어갈 수 있고, 1년 내내를 보면 한 그래도 증가율이 12% 정도 이상은 넘어설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금년 지난 몇 년 사이가 조금 이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요인은 바로 그 코로나19의 그 영향권이 아직도 지금 지속되는 측면이 있어서 뭐 일반적인 어떤 룰을 만들어내긴 좀 어려운 국면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또 핫한 게 전기차잖아요. 이제 네.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제네시스나 이제 현대기아차도 요즘에는 전기차 많이 내고 있고 또 좀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한국의 전기차 생산 이제 수출 시도 이런 건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아무리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하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정말 잘한 나라가 어디냐? 단연코 한국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거의 공장 가동 중단된 적이 없었고, 그리고 현대 기아차의 경우에 해외 공장이 지금 체코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잖아요. 거기도 공장 가동이 거의 중단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폭스바겐은 쉬고 있는데 현대는 가동되고 있고, 그야말로 제가 알기에는 그게 어떤 뭐 전략에 따라 그런 게 아니라 구매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막 몸으로 때운 거죠. 가서 부품 사오는 데 가서 뭐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좀 달라 그러고 반도체. 그래서 잘 견딘 것도 있지만 그 현대 기아 우리 전체 지금 자동차 업계가 저부가 같이 그 자동차에서 고가 차량 SUV라든지 대형차 쪽으로 기술 개발도 하고 모델도 막 좀 다양화 시키면서 이 수출 그 고가 대형 시장 쪽에 드라이브를 건 게 상당히 주요를 했다. 현대가 거의 지금 5대 3대 메이커에 지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전기차도 그 추세에서 별로 멀지 않다. 2017년 이후에 우리 현대기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 동력차
이제 그 개발 및 그 양산에 되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전기차만 생산하는 플랫폼 네. 그거까지 지금 이제 개발을 해서 그게 2019년 현재는 뭐 한 서너 개의 업체들만 그 플랫폼을 갖고 있었거든요. EGMP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플랫폼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수소전기차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이고 이런 것 때문에 차도 잘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는 세계 전기차 메이커 중에서 시장 점유율 세계 4등. 앞에 있는 게 이제 뭐 키케아, 테슬라,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현대 기아거든요. 엄청 잘하고 있죠. 그래서 라인업도 많고 그래서 저는 뭐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사실 투자자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전기차나 뭐 테슬라나 요즘 주변에도 주식 갖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전기차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조금 주목해야 할 핵심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 사실 이제 전기차 시장이 결국은 계속 팽창을 해 갈 거냐,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한계가 있을 거냐 이런 이슈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계속 확장이 된다면 현재 1년에 자동차 시장 규모가 한 9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이게 뭐 코로나 기간에는 한 8천만 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금년에 전체 생산이 한 10% 정도로 생산이 늘어났어요. 현재는 그 중에서 뭐 20% 하이브리드 카 이런 거 다 합친 거니까 그게야 뭐 한 1,000만 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수요가 전부 전기동력차로 바뀐다면 전기동력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좀 무궁무진한 그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단기 입장에서는 뭐 누가 더 뭐 실수를 안 하고 기술 개발을 잘하느냐 뭐 이런 이슈일 건데 좀 뭐 주식 투자자들이 중장기로 본다면 결국은 전기차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그 업종이냐 아니냐 이거가 이제 관건이 거거든요. 앞으로 7천만 대, 7,500만 대 시장이 계속 매년 전기차로 이게 바뀐다 그러면 미래가 아주 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이 일시적으로 전기차 업체나 관련된 2차 전지 업종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길게 보면 남는 장사를 하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전기차 시장이 사실은 그 보조금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중국이 그 보조금을 벌써 한 10년 정도 이렇게 주고 있다가 2020년경에 보조금을 깎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그 판매가 한 대, 두 대일 때는 차량당 보조금을 뭐 절반을 줘도 예산상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100만 대, 200만 대 되면 차량 한 대당 보조금 주는 게 이제 국가 예산 중에 수십조를 거기다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보조금으로는 도저히 저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되니까 보조금을 줄이거나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유럽이나 중국이 지금 가고 있고 이미 중단된 데도 있고 이래요. 이러면 이제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 경쟁력이 훨씬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계속 전기차를 살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있는 거고 사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제 고금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매력이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 보조금이 축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너무 부담된다. 이래서 이제 최근에는 전기차 판매가 약간 둔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메이커들도 제가 알기에는 지금 부품 발주했던 거를 좀 줄이고 생산을 약간 좀 가동을 줄여가는 그런 이제 그 뉴스도 제가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좀 이거 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측면을 보면 뭐 미국, 유럽, 뭐 중국, 세계 어느 곳을 그 봐도 기후 변화 때문에 막 그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 기후 변화 대응을 강화되면 강화되지 앞으로 이게 축소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국이 뭐 보조금은 일시적으로 줬다 안 줬다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전기동력차로 가야 된다는 그 목표와 전략은 바뀌지 않을 거다. 따라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전기 동력차가 시간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고, 따라서 전기차 메이커 또 2차 전지 메이커 거기 관련된 뭐 소재 메이커 그 뒷단에 있는 뭐 광산 히토류 뭐 그 니켈 이런 또 이런 원료 생산하는 업체까지 당분간은 뭐 한 10년 20년은 계속 성장 쪽에 있지 않겠냐.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을 하는 분들도 일희일비하지 말고 꾸준하게 그 산업에 투자를 해주면 본인들도 과실을 따먹을 수도 있겠지만 또 전체 세계에 그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데 일부 기여하는 것이 또 될 수도 있다. 전기차야 이제 앞으로 당연히 이제 성장할 것 같은 이제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기차 이외에도 아까 수소차도 이야기를 하셨고 탈 것에 대한 이제 발전이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부회장님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이 그 탈 것들은 일단 자동차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 동력차가 시장을 되고 이제 확대해 갈 거고 또 한편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이제 그 상용화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미 이제 자율주행 4단계의 경우는 뭐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글의 웨이모, GM의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현대의 경우도 액티브하고 같이 합작을 해갖고 라스베가스를 시작으로 해서 금년부터 그 로보택시 상용화를 이제 그 하에서 시범 운영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드라이버레스 된 차로 가겠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제들이 좀 있어요. 사고가 났을 때 법률 이슈 이런 것들도 있고 사망 사고부터 시작해서 사고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자율주행으로 가는 게 언제쯤 될 거냐에는 확신은 못하지만 그래도 뭐 빠르게 전환될 거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제 우리 자동차나 항공기, 기차 이런 수단들이 교통수단이 많은데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생산 아니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에 어느 집으로 간다 그럴 때 부산에서 나와갖고 집에서 지하철 타고 또 KTX 타고 올라와갖고 여기서 몇 번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게 끊임없이 표 하나 끊고 쭉 연결이 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운송 체제가 다르고 그 운영 사업자가 다르다 보니까 표를 별도로 다 끊고 또 갈아타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해결해주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모빌리티 에즈 서비스 이런 그 다양한 형식의 모빌리티 간의 연계를 강화를 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도 등장할 거고, 카쉐어링, 무슨 라이드 헤일링 이런 공유 경제 이런 것도 활성화되는데 이것도 아마 교통의 혁명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지금은 KTX 표를 사갖고 SRT 못하죠. 그런 게 다 연동되게 되는 시스템을 정부가 할 수도 있지만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런 거를 중간에 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것도 개발이 돼 나가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 도시가 복잡해지니까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UAM 그 이제 어반 에어 모빌리티 헬리콥터 같이 생긴 것들이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런 혁명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도 2025년부터는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거고 현대차는 2028년부터는 이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획기적인 건 제가 볼 땐 하이퍼루프예요. 하이퍼루프에는 이제 그 진공관에 그 자기부상 열차를 작은 거를 넣어갖고 속도가 시속 1200km에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 5000km짜리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건 이미 그 실증 사업도 했고 사람이 타서 그 운행도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주로 승객을 나르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건 아무래도 안전 문제 이런 게 더 검증을 해야 되니까 화물 이동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시작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우리도 철도연구원에서 지금 그 예산을 태워서 그 하이퍼 우리는 튜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12km 구간에 시범 사업을 이제 할 거거든요. 요게 나오게 되면 정말 획기적일 거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20분. 항공기를 많이 대체할 가능성이 있죠. 이게 건설 비용도 되게 싸요. KTX보다도. 진공관을 쭉 그냥 연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이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지금 깔려있는 KTX 그 노선 그런 데만 쭉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건설비도 싸다. 근데 이 시장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커지겠죠. 이게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에 우리 성장 동력이 많이 생길 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몇 가지 품목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반도체에서나마 그나마 잘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그 와해시키고 다른 거를 해? 노동력을 많이 쓰는 그런 업종들은 우리 국토에서 점차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어요. 히토리며 배터리 그 소재며 이거 전부 중국의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히토리는 90%가 넘어요.